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된 그런 나라에서는 국민 의사, 민심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완전히 이제 민심 절대의 나라, 여론 독재의 나라가 됐는데요. 이걸 이기는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든 야든 다 그렇고요. 종북 좌파 혹은 뭐 저기 친중 좌파 전부 다 똑같아요. 그 범주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여론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죠. 심지어는 조작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자, 그런 어떤 조작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엄청난 지금 돌고래 부상을 했죠. 지지율이 이제 조만간, 여기서 말하는 조만간은 이번 주 안에 벌써 대통령 50% 지지율 터질 것 같습니다. 지지율 50%는 탄핵 기가 가라.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대통령 될 때 대선 득표율 그걸 이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게임 끝이에요. 그러되면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이게 정말 엄청나게 과장된 선동형 이게 전형적인 카드라 뇌피실 기사인데요. 약간의 근거가 있었겠죠. 가령 뭐 거기 내부의 이야기가 조금 뭐 흘러나왔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도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게시판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어떤 정황이 요만한 게 발견됩니다. 그걸 갖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침소봉대하는 사례인데 이걸 읽어보면 제가 어제 바로 이 기사가 뜨자마자 이건 선동형이다. 이거 가짜 뉴스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벌써 논평을 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뭐 하루도 못 가네. 이게 한겨레 기사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무력 사용 검토 지시에 경호처 간부 집단 반발, 내부가 이미 붕괴된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 그 경호처장이 조사를 받으러 갈 때부터 이미 이제 내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거기서 춥고 배고파요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이제 몰아갑니다. 이 대통령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극소수 그런 어떤 그 혜택을 받았던 라인만 대통령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 밖에는 전부 돌아섰다 이런 식의 그 기사 내용이나 다름없습니다. 읽어보면 요걸 사실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큰일 났다. 우리 대통령이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예요. 뭐 제가 그 기사 전체를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경호처 직원이 내부 상황을 이렇게 폭로를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물론 당연히 그 경호처 직원이 누군지를 밝히지 못하죠. 보통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카드라죠. 전부 근거가 없는 것을 갖고 어마어마하게 침소봉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동인데요. 자, 이 선동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내용을 알려고 하면요. 그 내부 사정을 또 다른 시각에서 조명을 해봐야 되겠죠. 뭐 하루도 못 가서 꼬랑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경호처 게시판 글 삭제 사건이 있는데요. 거기 게시판에 어떤 글이 하나 올라왔던 거야. 그게 이제 경호처에 이제 근무하는 여직원이 그 글을 올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경호처 내부가 자꾸 그런 내용, 이상한 내용이 하나가 한두 개가 이제 눈에 띈다 이거죠. 그래서 경호처 내부의 내용이 자꾸 밖으로 전달되는 것을 경호처 안에서 그걸 이제 알아채고요. 역정보를 흘려서 잡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경호처에 파견 나온 어떤 여직원의 소행이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근데 여기에 처음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게 이제 언급될 때 이게 사실일까라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제도권 주요 미디어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죠. 여기 아니고요. 여기 이제 확인을 해주죠. 언론 보도, 여기 TV조선이죠. TV조선이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소 적대적이었는데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화기 무장 지시에 사퇴하라. 여기 경호처의 A 부장급 간부, 주영훈 전 경호처장의 측근, 이런 식으로. 현재 이 경호처를 이끌고 있는 분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완전체라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이 사람은 그 어떤 뭐 유약함이라든가 샛길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없는 인물이라 그러네요. 자, 그 기사 자체가 명백히 오버라는 겁니다. 국수본 관계자에게 내부 보안 누설에 대기 발령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호처 내부에 그런 프락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뭔가 공작에 이용당했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윤 대통령과 다른 어떤 그런 이질적인 존재가 거기 내부에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상황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뭡니까
헌재도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죠. 원래는 저들이 2월 안에 끝내려고 그랬죠. 그래서 서둘러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탄핵 재판에서 빼버린 그런 상황이 왔었죠.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권유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법조계 탄핵 선고가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어요. 늦춰진다라는 것은 이 사이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재명 끝날 수가 있습니다. 2심 재판 하나만 터져도 이재명의 영향력은 급격히 이제 붕괴합니다. 도저히 이 사람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당사를 폐업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혹시나 그 삼성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아웃되면은 이재명 끝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민주당이 선수 교체를 해야 된다고요. 당대표도 바뀌게 되고, 이재명은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이제 끝나는 거죠. 국회의원직도 이제 이렇게 사라지고, 대선도 출마 못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없어지는 겁니다. 감옥에서 평생 이제 썼겠죠. 일단 감옥에 들어가거나, 모든 어떤 방탄이 사라지게 되면요. 그 밖에 나머지 재판 받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럼 이재명은 엄청난 어떤 형량을 이제 얻어맞고 수십 년 무기징역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다시는 이제 빛을 못 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헌재가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끝내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국민 여론만 보고 가겠다 그랬거든요. 헌재가. 근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또박또박 이 헌법만 보고 이제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자, 그렇지만 그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도 높이 올라오니까 여기도 이제 당황한 상태고 국민의힘도 지금 이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본격적으로 완전 이 헌재에 대해서도 각을 세우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재판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특히 서부지법에서 들어간 그 정계선 그 재판관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있죠. 서부지법에서 나온 사람들은 전부 여기 공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헌법재판관 둘을 민주당이 추천했는데 그 서부지방법원에서 나왔잖아요. 거기보다 좋은 경력 가진 수없이 많은 법관들이 있고 법조인들이 있는데 왜 거기서 딱 하필 2명을 선발했습니까? 추천했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워낙 이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이렇게 좌익 냄새가 많이 나고 도저히 대한민국 헌법에 품을 수 없는 인물이라서 세상 그조차도 임명을 보류시켜 놨죠. 그래서 지금 9명이 아니고 8명 되어 있습니다만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그냥 말이 안 되는 새빨간 그런 어떤 거짓말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TV조선에서도 이렇게 저격하고 확인을 해주잖아요. 그래 프락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용기 100배입니다. 여당 경호처의 영장 불응, 법원 행정처도 정당하다 인정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진을 하고 있는데 힘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자체가 이게 법을 어긴 것이다라는 이게 지금 인식이 법조계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힘을 말이죠. 지금 잃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던 힘이 지금 다른 힘으로 지금 교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여론으로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해치우려고 그러는데 그 여론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역풍이 더 센 상황이 왔죠, 지금은. 역풍이 더 세지면은 원래 시도했던 쪽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자, 여당도 이제 싸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당 법사위원들, 법원 행정처, 군사기밀시설 영장 집행 거부 적법성을 인정했다. 천대엽이가 지금 현재 법원 행정처 처장이죠.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시 강제로 들어가는 것 적법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대엽도 사실은 현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마지못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헌재도 지금 꼬리를 내리고 법원, 대법원도 이렇게 되면 여론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여론 절대의 나라, 여론, 민심의 독재가 지금 가장 우뚝한 나라가 됐습니다. 권력도 그 아래에 있는 거고요. 야당 저 권력, 국회 권력도 그 민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도 지금 용기 100배 이제 싸우기 시작했죠. 다만 여기 싸우는 대열에 사실은 권성동, 권영세가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딴짓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하다가는 자신들이 탄핵될 수도 있어요. 그 당 안에서. 그래서 제가 단언합니다. 아주 조만간 지지율이 벌써 50%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회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야정 협의체를 아마 파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파기해야 됩니다.
그거 해버리면은 그게 권력기구야. 여야정 협의체가. 그럼 이재명이가 대통령 노릇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봐서는 이재명은 죽은 패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뭐랄까 그 기름칠 해주는 그 두 사람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정치적 오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살기 위해서도 이제 돌아와야 되고요. 최상목도 사람이 지금 사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민심이 변했다라는 것은 처음에 그 내란 선동, 내란이다, 내란 속에다 이 프레임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헌재도 그 인정 안 해. 이대로 가면 최상목이도 끝이야. 나를 탄핵하라는 식으로 이재명과 싸워야 된다니까. 최상목이는. 지금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한 것을 마치 절대적인 무슨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최상목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최상목이도 그나마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생긴다. 자, 아무튼 이거는 엄청난 뭐랄까, 오보 혹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윤 대통령 초읽기에 여론전 강화한 윤척 무력 충돌 공수처 책입니다. 이제 도저히 참지 않습니다. 경호처 내부가 무너졌다, 붕괴되었다. 사실상 경호처는 대통령을 버렸다라는 것은 완전한 오보다. 그 가짜뉴스다 이거죠. 경찰 기본 책무 망각한 국민 배신 행위다.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는 가짜뉴스. 무력 충돌 발생 시 공수처가 책임져라. 이제 져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공수처가 벌써 공수처장도 2판 4판이라서 이제 저렇지 그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원래 검사들 중에 10수명이 벌써 빠져나갔잖아요. 이대로는 도저히 여기서 일 못한다 그래서. 그리고 공수처도 사실상 무너진 거야. 근데 그걸 처음에 민심 그 선동으로 그냥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내란 선동 이런 걸로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사실상 이제 붕괴되는 상황에 왔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에서 그냥 가만히 그냥 넋놓고 이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 1차 체포 때 들어왔던 사람 150명인데 그들 인적사항을 지금 까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그리고 인적사항이 나타나 있는 뭐 몇몇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 경찰청 차장이라든가 뭐 등등 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기 공수처의 주요 멤버들 전부 고발했잖아요. 고발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다 고발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또 2차 체포 때 들어올 사람들 명찰 폐용해라. 거기 어디 소속인지 밝히고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죠. 그거 없이 그냥 들어오게 되면 그게 경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렇게 나가니까 실제 그 실무진에서는 이게 지금 거기에 체포조에 들어가겠다라는 사람이 없대요. 고발당할 게 100%입니다. 그 이후로 위에 이제 소위 수뇌부들만 떠들어대지 그 중하위 간부 쪽에서는요 그 응하는 기류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저들이 뻥카만 날리다가 실질적으로 경호처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경호처 내부 분위기가 이랬대요. 정말 우리 대통령 출동 경계 사수 누가 감히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완전 무장을 했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1차 그 체포 들어갈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맨몸으로 그냥 막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를 지금 등에 지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다 무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칙대로 대통령 경호 수칙대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알려지자 저들이 지금 뒤집어지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여론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온갖 공작을 할 겁니다. 이제 대비할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짜뉴스가 나오겠지만 과거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무력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그 힘이 되는 것은 유튜버 같아요. 우파 유튜버들. 여기서 지금 대응을 일일이 다 하니까 우파 유튜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가짜뉴스를 막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올바른 정론을 펼치고 진실을 보도하고 팩트를 체크해 주는 것. 이거 이상 중요한 게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이 주류 언론들이 세상을 이끌었거든요. 그들 뜻대로 세상이 움직였다고요. 왜냐? 거기서 그들이 했던 수단은 약간의 팩트에다가 어마어마한 과장 왜곡, 선동, 결국 가짜뉴스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로 쥐락펴락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들도 이번에 안 먹힌다라는 걸 알고 주류 언론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쇼크 먹었어요. 와, 세상이 그 사이에 이렇게 변했나?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밀린다라는 거죠. 그들만으로는 여론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걸 그들도 이제 아는 겁니다. 유튜브가 너무도 이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SNS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2030들은 주류 언론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거야. 최근에 2030들이 대거 대통령 쪽으로 들어오고 외국 우파 자유보수와 함께 가는 것도 그 영향도 있습니다. 이들이 보는 것은 인터넷 커뮤니티, SNS 활용하는 것, SNS 그리고 유튜버 이런 걸 시청하는 거죠.
자,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시간만 앞으로 그 체포영장이 끝나는 기간까지 뭐 2주도 안 남았잖아요. 이것만 버티면 씁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이거는. 저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온갖 음액, 공작, 뭐 가짜뉴스 막 쏟아내겠지만 이번에는 어림없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